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적인 표현은 무조건 나쁘다는 가스라이팅은 이제 멈춰!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성표현을 문학을 통해 밝히는 TV쇼 한상서의 섹스라이팅 진행을 맡은 한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지금 촬영일은 아주 기온차가 커서 조금 덥더라도 이렇게 반팔 위에 재킷 하나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방송이 방영될 때는 한창 더운 6월 9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아마 그때는 이런 재킷류도 못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서프라이즈! 네? 아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에요. 6월 9일쯤엔 눈치 안 보고 에어컨 틀어서 오히려 시원할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진짜로 기념비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아주 어마어마한 특급 게스트가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제작진이 이분을 섭외하려고 아주 무진장 애를 썼다고 합니다. 관능적 색감과 특유의 과감한 기법으로 평단을 뒤집어 놓은 뛰어난 예술가이자 요새는 그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패션으로 예능 및 개인 방송까지 섭렵한 유행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술계의 아이돌이자 타고난 재치꾼 아무르남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함성들이 끊이지가 않네요. 저희 쇼 창간 이래 최대의 함성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귀한 분은 청중 반응도 남다르네요. 아무르남 씨,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여기에 아무르남 씨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얼마 전 게임 채널 개설한 아티스트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아무르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역시 아무르남 씨 하면 이 유행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르남.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시는 아무르남 씨, 우리가 이런 대스타를 모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프로의 시청자 투표 중에 가장 우리 프로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로 뽑히셔서 오늘 69회 특별편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섭외 배경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일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신 덕분이고 일단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르남 씨, 지금 우리 쇼 이름이 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아니. 뭐 우리가 막 사기쳐서 데려왔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혹시나 모르시나 해서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프로에 저 경멸 어린 시선들로 쏘아보고 있는 이 괴상망측한 프로에 가장 어울리는 출연자로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한 짓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제 좋게 봐주셔서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제 활동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르남 씨 이름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아무르남 이라서 아무르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요? 일단 사실 제 활동명은 처음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는 제 그림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아시나요 혹시? 잘 알죠. 그 그리스 신화에 이제 에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큐피트라고 이제 부르는 신인데 이제 사랑과 성적인 관계를 다루는 이 신을 아모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제 주로 좀 에로틱하고 좀 막 파견적인 도전을 하는 편이어서 제 본명의 성인이 이제 남을 따라 이제 아모르남이라고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르남. 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재능 있고 훤칠하고 심지어 웃기기까지 유머러스한 사람이 저 깐깐하고 속 좁은 시청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한 프로에 나올 수 있게 된 거군요. 하! 일단 그거는 좀 담아두시고
그래도 제가 미술 쪽에서는 이제 좀 에로틱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프로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맞아요. 지금 이 안무남 씨가 이런 데서 이러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사실 본업은 아주 훌륭한 화가시죠. 그래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작품을 또 준비하셨군요. 작가님의 작품 피그말리온의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야,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답네요. 특히 이 색감, 이 구성, 그리고 이 엉덩이 쪽, 네, 거기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해.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느껴지는군요.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특히 이 에로티시즘한 묘사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로틱한 표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제 작품을 보고 뭐 외설적이다, 뭐 음란 작가다, 뭐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전혀 음란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육체미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미이고 저는 이제 그것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에로틱한 묘사라는 껍데기 그 자체가 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담겨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껍데기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와, 저에겐 굉장히 와닿는 말인데요. 저도 이 이상한 프로를 운영하면서 이 보시다시피 많은 멸시와 조롱 등을 받아왔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자면 역시 통계학이라는 학문은 참 대단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뽑아주셨듯 아무로남님은 우리의 프로 취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용어로 관상이라 그러죠. 그 그림을 설명하실 때와 달리 이 포즈를 취하실 때마다 이 프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제 제가 딱 보면 알아. 당신은 변태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업계에서는 칭찬입니다. 바로 우리가 같은 과란 뜻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과란 말이야. 같은 과라는 말 덕분에 이제 생각났는데 저희가 아마 진짜로 같은 과 나왔잖아요? 네. 미술 전공이 아니세요? 아니 같은 학교 그 국어국문학과 16학번이지 않으세요? 네네네네네. 청송관에서 수업 듣고. 네네. 와, 세상에 보고 계십니까? 근대 한국어 문항의 요람, 우리 과에서 이런 인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대단하신 분이 나왔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무로남 씨와 제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아무로남 씨, 이제 진짜 우리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오프닝이었어요. 휴, 너무 긴 로드였죠.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밝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혔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사회의 질타를 받게 된 비극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밝힐 촛불의 주인공, 바로 마광수 작가입니다. 아무로남 씨. 아무로남 씨는 저와 같은 국문과이신데 혹시 이 마광수란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수업에? 네네. 근데 그때 개문기 작가로 이제 무정 작품을 네네네네.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역시 여러분, 우리 아무로남 씨가 국문과라서 그런지 아주 완벽히 틀리셨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과 망했습니다. 무너진 요람 기억나는 건 베이비로드뿐. 아무남 씨,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이광수이시고요. 아마 같은 빛광자에 물수자를 쓰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 시대와 성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분은 이분은 전혀 다르다 아닙니까? 자, 감독님, 저 의자 옆에 하나만 놔주세요. 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아모르남 씨가 하신 이야기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연히 두 작가의 이름이 같을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작품으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건 헷갈릴만 했네요. 그쵸? 오케이. 감독님! 의자 치워! 치워도 돼. 괜찮아. 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광수 작가는 당대 흔치 않은 자유연애 사상을 담은 모정을 발표했고 특히 유교 사상이 강했던 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마광수란 작가도 자신만의 급진적인 사상을 담은 작품으로 사회 질타를 받고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광수 작가와 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광수 작가는 친일 반민족 행위 작가고 그러한 부분은 마광수 작가와는 엄연히 구분지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 명시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마광수라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어떤 생각을 밝혔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했는지 우리의 성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불러와야 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일상 있는 일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우리의 성을 밝히자. 우리의 성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성의 촛불이 켜진 동안은 누구도 위, 아래 없이 동등한 상태에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호간의 존대 또한 강요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밝히는 성 69번째 섹스 라이팅이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이 이야기는 약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야. 때는 1992년. 어떤 사람들은 자유와 풍요의 시대라고 일컫기도 했어. 세계열강에 피말리는 냉전도 종식되어 갔고 경제는 순풍을 맞은 듯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시기. 흔히 오렌지족이라고도 불리던 사치와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이 압구정동을 점령하고 있었지. 서태지와 아이돌 이야기 들어봤어? 난 알아요. 하는 그 노래도 이때 나온 이야기야. 막 사람들이 힙합에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오렌지족이셨나? 그 25, 21 남조가. 모른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오렌지족도 또 남주역도 더더욱 아니었지만 요지는 그만큼 자유롭던 시대였다 이거야.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바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 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체포당한 사건이야. 그 사람이 마광수 작가구나. 맞아. 그날 마광수 교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강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교수의 집 앞에 시커먼 형상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 문이 열리자마자 일사천리로 이렇게 마광수 교수를 에워쌌지. 낯선 사내들은 교수를 붙잡고 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 마광수 씨,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당시 마광수 교수는 붙잡혀 말했지.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괴한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마광수 씨, 검찰 수사관입니다. 당신을 음란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직접 나왔던 거야? 맞아. 영장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이었지. 사법부가 마음을 먹고 움직이니까 거짓말같이 바로 마광수 교수가 체포되어 버린 거야. 그리고 그의 제목은 검찰 수사관이 앞서 말했듯 음란죄조죄였어. 흔히 외설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제22장 성폭력에 관한 죄 중 제243조 거기에 해당하는 행목이었지. 방금 좀 절긴 했지만 굉장히 인텔리해 보였다.
지식 내품 그치? 뭐 보통 음란한 문서나 필름 등 이러한 음란한 물건들을 발포하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항목이야. 그리고 마강수 교수가 체포된 원인은 바로 이 책 한 권 때문에 있어. 바로 1991년작 즐거운 사라야. 이 작품 속 주인공의 이름은 나사라야. 성이 나, 이름이 사라였어. 그냥 이국적인 이름을 가진 서양화가 3학년 대학생이었어. 취미는 손톱 기르기와 블루스나 디스코를 추기. 그리고 그녀는 전형적인 미인상이었지. 그리고 사라의 특별한 점은 외모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바로 그녀가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막 집착 수준으로 막 성욕이 강했어. 그래서 항상 새로운 남자에 목말라하며 끊임없이 성적 판타지를 꿈꿔왔지. 이러한 그녀의 성적 욕망이 바로 이 콧대 높은 미 나이트클럽에 나와 아무 남자들과 블루스나 추며 하루를 보내게 하는 그런 이유였어.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며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지. 그중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기철이란 남자에 대한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좋아.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 사랑의 학습기간, 아니 성의 학습기간을 이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버려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건 내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모해가며 다닌 사랑의 학교가 선생이라고는 단 한 명밖에 없는 빈약한 교육 여건을 가진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철은 선생 겸 실습교구 겸 등급생이었던 셈이었다. 너무나 밋밋하고 싱겁고 단순한 커리큘럼이었다. 거기까지야. 그러면 이 사라라는 인물은 성적 관계를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구나. 맞아. 그녀에겐 이 모든 성이 흥미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이었지. 너는 어떤 거 같아?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이런 여성분과 만약 연애를 한다고 하면 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솔직하게. 싫지는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자유로운 여자는 특유의 그 풀어진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임이나 그 분위기가 경직된 사람과는 다른 영감을 준다는 거지. 이야, 방금 이 쇼에 처음으로 예술가 안문남 씨가 온 것 같아. 좀 오래 왔다가 가신다고 하면 안 되나? 아까 다른 분이 자꾸 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맞아. 이 사라는 수많은 남자, 간혹 여자를 만나기도 하며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이어나갔어. 고교동창인 정화와 그녀의 애인인 승태라는 사람과 동시에 잠자리를 갖거나 지섭이란 인물과 동거하며 열렬한 사랑을 하기도 했지. 그 관계는 굉장히 자유롭고 방식 또한 적나라했어. 소설 속 성인의 묘사를 한번 보자면 사라는 인터코스를 즐기며 때로는 식사하는 승태에 그것을 받아먹었다. 지금 방송의 수위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작품에는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었지.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 아까 말했던 기철이란 인물이 그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수면제로 고통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라와 함께하던 하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해. 유서한 통도 없고 왜 죽었는지 정확한 동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저런. 그럼 사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슬픔에 빠졌었겠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어떤 뭐 심적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게 맞이하는 건가? 사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야. 물론 유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자살의 원인이 사라 때문만은 아니었을 테지만 사라는 오히려 자신을 못 잊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역시 한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요고라고 자신을 느끼면서 자부치에 빠져. 실제로 작품 속 나와 있는 여기 구절을 보자면
누가 봐도 섹시해 보이겠군. 막 뭐 그런 말을 하고는 사라는 마음껏 웃으면서 야 오늘 밤 진짜 근사한 남자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돼. 여기까지가 이 즐거운 사랑의 내용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 작품 속 사라라는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자신의 쾌락에 이제 미선 없는 맞아. 사람인 것 같아. 마지막 결말에서 그 사라의 그런 성격이 강조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런 사라의 행동 방식을 너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술가인 이제 나로서는 아주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술을 뭐 하다 보면은 내가 믿어왔던 관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체되는 게 느껴지는데 사라도 이제 자신의 성관계를 일종의 이제 예술 행위로 이해한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뭐 동류는 아니어도 이제 뭐 동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동료는 아니어도 동질이다. 뭐 그럼 결국 즐거운 사라의 외질적 문제가 돼서 이제 마광수 교수는 체포가 된 건가? 맞아. 지금 이 책 속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어. 바로 이 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마광수 교수가 우리 사회에 하고자 했던 얘기와 관련이 있지. 마광수 교수는 1977년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이후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유능한 교수였어. 그러던 그가 1991년 출간된 즐거운 사라로 인해 외설 논쟁에 휘말리고 이듬해인 외설 작품의 출판 배포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버리고 만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런 글이 굳이 뭐 체포가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뭐 당시에는 이게 그 정도로 막 심각한 막 사회 문제가 있었어. 맞아. 듣기로는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 처음 이 작품이 출간되었을 때도 그 외설성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하거든. 현직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교수가 제자와 관계하는 내용을 썼다며 그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지. 이런 논란은 1992년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로 분류되어 그가 구속된 이후에 이것을 조명한 매스컴의 자극적인 보도로 더욱 거세지게 되었어. 그래서 뭐 결국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됐어? 맞아. 이야기하자면 사법부는 외설 작품의 정의를 그 시대의 건전한 성풍속 혹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렇게 규정했어.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바로 이거였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나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나고 특히 청소년 독자들에게 모방심을 부추겨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광수 교수는 199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돼. 마광수 교수도 물론 이에 상고했지만 번번이 기각되고 말았어. 결국 1955년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지. 이후 그는 해임과 복직을 막 반복하거나 정규 수임에도 강의가 배정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고초를 겪게 되었어.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이유로 2016년에 정년 퇴임을 한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듬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예술가지만 이제 그런 비극적 사연이 있는 건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어. 맞아. 사실 우리같이 젊은 또래들은 잘 모르는 사건이기도 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감상은 어때? 내 감상? 솔직히 솔직히 지금의 나라도 이제 내 작품으로 인해 처벌당하고 이제 사회로부터 차별받는다고 하면은 견디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 똑같은 예술가니까. 마광수 교수가 느꼈을 그 외로움이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약간 슬픈 것 같아. 그리고 뭐 매스컴에 이제 휩쓸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맹목적이고 잔인한지 엿보게
쓸쓸하기도 한 것 같기는 해. 되게 쓸쓸하게. 맞아. 나도 동감해. 이 마광수 교수의 피라 사건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외설성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건이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지. 우리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맞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밝힌 성은 여기까지야. 사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화되었다고 많이 들었거든. 근데 넌 어때? 너는 사실 이 시대에 말하자면 에로티시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어때? 이때보다는 사회가 조금 바뀐 것 같아? 일단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난 아직도 저 때랑 그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 물론 뭐 내가 지금 난 유명해졌고 그치. 뭐 인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차가운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뭐 여기서도 몇 명 있겠지만 그나마 뭐 지금은 내 작품 때문에 이제 뭐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자극적인 내용만을 조명하는 미디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의식을 보자면 솔직히 저 때와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솔직히 나도 이 쇼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물론 나는 막 뭐 무한정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긴 한데 다만 우리가 무언가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것의 자극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마녀 사냥을 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면에서 역시 너랑 나랑은 좀 잘 통하는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이번 섹스라이팅은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오늘 쇼를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오늘은 아모르남 씨와 함께 했습니다. 마광수 피라 사건으로 우리의 감춰진 성을 밝혀보았습니다. 네. 아모르남 씨, 오늘 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우선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평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섹슈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이 되어서 이제 누구나 선입견 없이 자유롭게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긴 했지만 그렇죠, 엄청 많이 쳤죠. 네, 장난을 조금 많이 치긴 했지만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우리 위대한 아모르남 씨와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자,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한상서의 섹스라이팅 쇼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같이 외쳐보고 끝내볼까요? 네, 이거 아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의 성을 밝히는 쇼. 자, 이상으로 한상서의 섹스라이팅 쇼의 한상서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아모르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